네, 여러분, 이번 시간은 국어 시간입니다. 우리가 배울 내용은 글쓴이의 주장이고, 이제 교과서 158쪽에서부터 163쪽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예요. 이제 글쓴이의 주장이 들어가 있는 형식의 글이 되게 많아요. 한번 볼까요? 문제를 확인했을 때 이제 광고에 글쓴이의 주장이 담겨 있어요. 어디에 담겨 있냐고 하면은 선생님이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치킨집 광고든 라면 광고든 간에 되게 맛있어 보이게 어필을 하고 아니면 뭐 건강에 좋다, 뭐 다른 치킨과 차별화됐다, 아니면 뭐 새로운 맛이다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해서 우리 제품을 사라라는 주장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일련의 영상 안에서. 그래서 이제 광고 같은 것도 글쓴이 주장이 들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학습 목표 확인하고 만약에 광고를 확인해야 하면은 목표도 확인하고 이제 미래 사회에 대해 이야기하기, 뭐 미래 사회와 관련된 주제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뭐 자료 탐색하기, 글을 읽고 내용을 파악하고 이제 글쓴이의 주장. 그래서 각 문단마다 핵심 문장이 있다 했죠, 선생님이 지난 단원에서. 그래서 이제 그 핵심 문장들을 모아놓다 보면은 이제 글쓴이의 주장에 대해서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읽고 나서 글쓴이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을 뭐 이야기하고 인공지능에 대해 의견 나누고, 미래 사회랑 인공지능이 관련이 있나 봐요. 선생님 아직 글을 보지 않았지만 이걸 보면서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다음 이제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기, 학습 내용 정리하기. 네, 이렇게 그 주장 파악하는 그 개요가 될 것 같아요. 문제 확인하기. 푸른 지구를 지킬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고 모래시계 해놓고 모래가 빠져나가는 그림이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경각심을 주고 싶은가 봐요. 경각심. 그러니까 지구가 이제 뭐 환경이 오염되고 이러면은 이제 어,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푸른 지구가 유지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네. 모래시계는 이제 뭐 시간이 촉박하다, 경각심을 주기 위해 한 거고, 광고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뭐 푸른 지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라, 뭐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담고 있죠. 네, 그래서 158쪽입니다. 글을 읽고 글쓴이 주장 파악하기. 글을 읽고 글쓴이 주장을 파악할 수 있다. 자, 일단 글을 읽기 전에 미래에 우리 생활은 어떻게 바뀔 것 같은가요? 긍정적인 점, 부정적인 점을 각각 써보세요. 아까 뭐 미래사회, 인공지능 이게 나왔으니까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을 해볼게요. 긍정적인 점은 인공지능이 이제 컴퓨터나 기계가 고장이 나지 않는 이상 사람은 좀 불완전해서 실수를 할 수 있는데, 컴퓨터나 인공지능은 그 뭐 전기랑 고장의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했을 때 자기가 맡은 역할 안에서는 거의 사람보다는 더 실수를 안 하고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죠. 다만 이제 부정적인 점은 사람이 비록 실수를 한다 해도 사람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보면은 컴퓨터 이런 건 감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좀 냉철하게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뭐 감수성이 필요한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사람만이 필요한 그런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 것마저 이제 인공지능이 대체하게 된다면은 사회가 좀 삭막해질 수도 있고 뭐 사람의 가치가 좀 떨어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 생각이에요. 이제 자료 탐색하기, 글 읽고 내용 파악하기. 읽어볼게요.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속도는 우리가 예상할 수 없을 만큼 빨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빨라진데요. 많은 사람이 다음 세기에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다음 세기라 하면은 이제 2100년부터니까 우리 세대까지는 괜찮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나 선생님까지는. 앞으로 인공지능 우리 삶 곳곳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인공지능 요즘 자동차에도 많이 있죠. 뭐 앞차와 지나치게 가까워지면 뭐 자동차, 고급 자동차 같은 경우 뭐 브레이크를 밟는다든지, 뭐 어쨌든 그런 미래는 편리함이라는 빛만큼 위험하고 어두운 그림자 또한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인공지능이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도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 인공지능을 가졌느냐 아니냐에 따라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욱 가난해질 것입니다. 이로써 사회적 경제적 불평등은 더욱 심해질 것입니다. 둘째, 힘이 강한 나라나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힘이 강한 나라나 집단이 힘이 약한 나라나 사람들을 지배할 수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힘 있는 사람들의 지배력이 지금과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해질 것입니다. 즉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가 생길 위험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지금보다 더 발달한 인공지능이 등장하면 인간은 인공지능에게 지배를 받게 될지도 모릅니다. 인공지능은 인간보다 뛰어난 지적 능력이 있으면서 인간에게 있는 문제점은 없습니다. 인공지능에게 독립성이 생긴다면 인공지능은 인간의 통제에서 벗어나고 끝내 인간 사회는 비극을 맞게 될 것입니다. 세계적인 학자들이 공개한 인공지능에게 보내는 공개 편지에는 우리 사회가 인공지능으로 엄청난 이득을 얻을 수도 있지만 인공지능의 숙명에 있는 위험을 막을 방법을 깊이 연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편리함에 눈이 멀어 인공지능을 계속 개발한다면 인간은 스스로에게 덫을 놓는 실수를 저지르게 될지도 모릅니다. 네, 이렇게 글 한 편을 봤어요. 그래서 이제 질문을 만들어 내용을 파악해 볼까요? 인공지능이 나라 사이에 새로운 그러니까 이거 역시 글 내용을 확인하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거듭 말하지만 이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여기 동그라미에 적는 게 아니라 이 첫 번째 질문을 이제 우리가 질문을 보고 나면 답변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이 글을 읽고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2개 만들어서 적어보세요. 과제입니다. 다음 이제 이거 역시 인공지능을 어떻게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물어보는 질문이죠. 이거에 대한 답변을 여기 적지 말고 질문을 딱 읽어봤을 때 생각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을 2개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인공지능이 나라 사이에 새로운 지배관계를 만들 위험이 크다고 한 까닭은 당연히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나라마다 기술 격차가 존재합니다. 뭐 선두에 있는 게 미국과 중국이 될 수 있고 뭐 다른 나라를 비하하는 건 아닌데 뭐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나라들은 아직 기술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죠. 그럼 이제 미국, 중국이 먼저 이런 기술을 만들면은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위험이 크다고 한 것 같아요. 다음 인공지능 때문에 인간 사회가 비극을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한 까닭은 이건 약간 공상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인공지능들이 이제 자기가 지능을 갖고 있으니까 반란을 일으키는 거야. 우리가 인간보다 불완전하지도 않고 비교적 더 완전하고 더 능력이 뛰어난데 인간 밑에 있을 필요가 뭐 있냐 뭐 이런 내용의 그런 영화들도 있고 뭐 인간의 상상력으로 인해서 뭐 가정해본 형태의 내용인데 뭐 실제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아직 우리가 인공지능이 만연화된 사회를 살고 있지 않다 보니까 뭐 어느 누가 확답이나 장담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이제 159쪽인 것 같아요. 글 읽고 내용 파악하기. 와, 선생님 오늘 글 엄청 많이 읽어야겠네요. 목마르겠다. 목 아프겠다. 영국의 어느 대학교에서 펼친 킬러 로봇 반대 운동을 들어보았습니까? 이 운동은 로봇을 개발할 때 돈을 우선할 것이 아니라 사회에 끼칠 위험도 함께 생각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처럼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인공지능을 개발하거나 이용할 때 사회에 질 책임을 강조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는 위험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인공지능을 개발하는 것을 포기할 수 없습니다. 인공지능은 인류 미래에 꼭 있어야 할 기술입니다. 첫째, 인공지능에 제대로 된 규칙을 부여해 잘 통제하고 활용하면 인류의 삶은 더더욱 편리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예를 들어 움직임이 불편한 노인과 장애인들은 무인 자동차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인류가 인공지능을 제대로 관리한다면 인공지능은 인류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둘째, 인공지능과 관련된 일자리가 늘어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30년 안에 현재 일자리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걱정합니다. 하지만 이 문제는 사람들의 의견을 모으고 제도를 마련하여 인공지능이 인간의 일자리를 빼앗지 않도록 하면 됩니다. 더 나아가 인공지능 관련 일자리를 늘려나갈 수도 있습니다. 셋째, 사람이 하기 어렵거나 위험한 일을 인공지능이 대신할 수 있습니다. 사람 몸에 해로운 물질을 다루는 일이나 높은 빌딩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 같이 위험한 일은 인공지능 로봇이 대신한다면 어쩌다가 일어날 수 있는 사고나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개발을 연구한 학자들은 인공지능으로 세상을 더 살기 좋게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에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은 인간의 생활을 이롭게 하는 생활 속 기술로 자리 잡을 것입니다. 인간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는 인공지능은 철저히 통제하고 인간을 보호하고 도울 수 있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면 인공지능은 인류의 미래를 희망으로 가득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이게 158쪽의 글을 읽고 선생님이 했었던 건데 여기 점이 2개가 찍혀 있잖아요. 158쪽 글, 159쪽 글을 읽고 이제 여러분이 이걸 완성해 보면 되는 거예요. 인공지능의 좋은 점, 사람이 하기 힘든 굳은 일이나 위험한 일을 대신할 수 있다. 또 인공지능이라는 영역이 아직 개척이 좀 덜 되어 있잖아요. 그게 만들어진다면 오히려 일자리가 인공지능을 연구하고 감시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수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죠. 다음은 161쪽입니다. 가장 많이 쓰인 낱말 찾아 써보세요. 이거는 선생님이랑 할 필요 없겠죠.
글쓴이의 주장을 파악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이게. 가장 많이 쓰인 낱말. 왜냐면 주요 단어가 많이 쓰일 수밖에 없어요. 치킨 광고면 치킨이란 말이 많이 사용되겠죠. 치킨 광고에서 뭐 햄버거 이런 얘기는 안 할 거 아니에요. 어떤 느낌인지 이해가 가죠. 방금도 인공지능 관련 이야기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단어 같은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뭐 인공지능 하는데 사람의 인력이 필요하다. 뭐 그런 얘기가 뭐 비교해선 나올 수 있지만 인공지능이 핵심 주장이기 때문에 인공지능이란 말이 많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이제 문단의 내용 정리하기. 선생님이 말했죠. 각 문단에 중요한 내용이 있고 덜 중요한 내용이 있는데 중요한 내용끼리 모으다 보면은 그것만으로 글쓴이의 주장까지 연결되진 않지만 어느 정도 글쓴이의 주장이 보입니다. 다음 이제 글의 제목 생각하기. 뭐 이거는 선생님이 전부터 계속 말했죠. 제목만으로도 글의 내용을 어느 정도 예측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쓰인 낱말, 문단 내용 정리, 제목 이 세 가지를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어요. 뭐 이거는 161쪽 아래 내용인데 뭐 여러분들이 글을 읽어봤으니까 뭐 작성하는 거 어려운 과제 아니죠? 네, 과제로 해보도록 합니다. 뭐 많이 쓰인 낱말 확인하기, 문단 내용 정리하기, 글의 제목 생각하기. 아까 말했던 그 글쓴이의 주장 파악하는 방법 세 가지예요.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고 다음은 이제 162쪽 글 가와 나가 아까 158쪽, 159쪽 보면은 제목이 안 정해져 있죠. 여러분이 제목을 정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글을 읽어봤으니까 제목을 정해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그 1번에서 3번 가장 많이 쓰인 낱말 해봤고 문단의 내용 정리해봤고 제목을 정해봤죠. 그것을 통해서 글쓴이의 주장을 한 문장으로 나타내보세요. 네, 이거 역시 과제예요. 여기 보면은 글에서 글쓴이가 내세우는 생각을 주장이라고 해요. 주장할 때 이를 뒷받침하는 내용인 근거도 제시해야 돼요. 네, 주장은 근거가 있어야 돼요. 선생님 또 예시를 들어볼게요. 뭐 주장을 해요. 뭐 선생님은 학생들이 등교하면 하루에 1시간을 학생들과 뭐 노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이렇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주장을 한다는 것은 일단 기존의 기존에 돌아가던 것에 이제 내 생각에 이게 더 좋은 것 같은데 하면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왜 더 좋은지 이유를 대줘야 돼요. 아니면은 지금의 있던 기존 체제가 많은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반영된 건데 뜬금없이 그냥 바꿔야 돼. 왜? 라고 했을 때 이유를 못 대면은 뭐 사람들이 왜 바꿔야 하는지 이유도 타당성도 모르고 정당성도 없고 이런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근거를 제시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이 그럴만하다. 그럴싸해. 이래야 뭔가 상대 주장에 동조를 하게 되겠죠. 다음은 이제 163쪽입니다. 글쓴이 주장은 파악하는 방법. 하도 선생님이 방금 세 가지 방법 얘기 많이 해서 그냥 이거 적어보면 될 거예요. 네, 이거 역시 과제로 하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과제는 163쪽까지 교과서 내용 작성해 보는 거예요. 이제 지식 일반화 적용해 보는 건데 이거 역시 과제예요. 과제가 좀 많네요. 미안합니다. 문화재 보호 이 글이 있죠. 문화재는 우리 조상의 문화 활동에서 만들어져 그 가치가 높다고 인정되는 유형, 무형의 축작물을 통틀어 말한다. 문화재는 민족의 역사와 같은 것이며 우리 민족이 잘 보존해 후대에 남길 만한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문화재에 너무 관심이 없다. 무너지고 망가진 문화재가 많음에도 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이 많다. 또 사람들은 문화재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문화재를 보호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박물관 지역해야 한다. 뭐 관람시간 제한 관리, 복원하기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관리를 잘 유지하고 노력해야 한다. 발굴에 힘써야 된다. 발굴되지 않은 게 많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소중히 하려는 마음이 필요하다. 문화재가 있다 해도 소중함을 모른다면 의미가 없다. 자랑스러운 문화재가 있음을 알고 자랑스럽게 여겨야 한다. 문화재는 조상이 살아온 흔적, 그것을 보존해 후대에 물려줄 의무가 있다. 얼과 숨결이 담긴 문화재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 문화재를 지켜가야겠다. 이것도 과제예요. 네, 각 문단의 내용 요약.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이 있으니까 한 줄씩 해서 5줄 나오겠고요. 글쓴이의 주장 찾아서 제출하면 됩니다. 네, 이상으로 수업 마치도록 할게요. 빠이빠이.